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형사 완전 정복은 최근에 제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청년이 될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가장 불안해하는 그런 주제죠. 전세 사기, 전세 보증보험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가시죠. 전세 사기 하니까 사실은 전세가 뭔지도 처음에 잘 모르고 있다가, 월세 안 내는 그런 전세라는 제도가 있구나, 이런 제도를 또 알게 되고요. 그죠? 전세를 하는데 보증보험이라는 것도 있네, 그리고 전세금을 또 대출을 해주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유명해진 기관이 있죠. 허그. 야, 이거 뭐 앞으로 계속 잘 유지가 될런지 뭐 이게 걱정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허그. 이게 되게 약어를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허그, 안아준다, 이런 영어 단어잖아요. 굉장히 따뜻한 기관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의 따뜻함, 선량함만 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형사사건을 막 처리하다 보면 그 좋은 마음으로 만든 기관을 그 좋은 마음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악용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그, 보증보험 관련된 것들 잘 챙겨봐야 되고요. 또 보증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관련돼서 그냥 100% 안전해, 보험 들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이게 절대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보험이라는 거는요, 그 보험과 관련돼서 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보험을 보호받는 피보험자들이 지켜야 되는 특정한 조건들을 지켜야 됩니다. 조건을 위반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지급이 거절됩니다. 면책된다 그래요. 지연될 수도 있어요. 엄청 오랫동안요. 자, 그래서 그 치명적인 거절 사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뭐예요? 그냥 혼자 이사해 버리는 겁니다. 네, 대항력이 사라져 버리죠. 법적으로 대항력이라는 거는 뭐냐? 실제 거주를 하고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제3자, 임대인, 또 임대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소유자,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임대차 계약 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고, 또 허그도,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을 구상권으로 회복, 경매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게 돼요. 근데 대항력을 상실해버리면요, 후순위로 밀려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에 따라서 보증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겠죠. 참,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점유, 전출, 전입신고 잘 유지해야 된다. 이거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함부로 이사 가거나 함부로 전입신고를 빼서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 또 뭐야? 그죠? 갱신이라는 단어도 좀 낯선데, 묵시적? 무슨 뭐 어묵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을 수 있는 그런 낯선 단어예요. 묵시, 말 없이 갱신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보증보험 증권에 따라서 금을 반환받으려면, 보증 처리를 되려면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을 언제 받아요? 내가 집을 인도해주고, 집을 다시 넘겨주고, 내가 살던 집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원칙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뭐 1년, 2년 이렇게 막 남아 있어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나 거기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럼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요?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뭐라 생각하겠어요? 나도 아직 돈 받을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당신도 못 받는 건데, 내가 먼저 이 보증보험에 따라서 어떻게 이행을 해줘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계약 종료도 미리미리 챙겨서 잘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더 이상 임대차 계약 안 할 거예요 라고 종료한다 라고 말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느냐?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요, 깜빡했어, 기억 못하고 몰랐어, 2개월 넘었네,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개월도 안 남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묵시적 갱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계약 기간이 연장돼 버리는 거죠. 그냥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묵시적 갱신 기간이니까 계약 종료가 안 돼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내가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받으려고, 계약을 종료시키려고 해도 전세 사기 사건의 임대인이 연락을 받겠어요? 연락이 안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증거를 남겨놓고 문자나 내용 증명 같은 거 확실하게 남겨놔야 돼요. 혼자서만 얘기하고 답을 못 들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돈이 막 모자라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를 타인에게 넘기고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보험계약 주체가 달라지겠죠? 내 보험계약을 나를 믿고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고 제3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요. 보호를 해줄까요? 보호해줄 수가 없죠.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계약서 작성 후에 이제 보증보험에다 제출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또는 보증보험공사에다 제출하는 계약서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닌 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자, 그렇게 되면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대출 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보증금 좀 높여 쓰자. 뭐 이런 것들 조금 계약서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적어도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게 단순한 보험금만 못 받고 보증금만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기죄 공범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보증보험을 믿고 잘 처리하되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사 가면 안 된다. 대항력 잘 유지해라. 전입신고 함부로 빼면 안 된다. 두 번째, 계약 종료 2달 전까지 확실하게 계약 종료 통보 미리미리 잘 해놔야 된다. 셋째, 계약서는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없이 작성하고 함부로 수정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잘 지켜서 안전하게 보증보험에 따라서 보호받고 전세사기 당하시지 않는, 피해 입지 않는 그런 현명하고 똘똘한 청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특경법상의 이득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할인 단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교해드릴게요. 사기꾼이 재벌 한 명에게 50억원을 사기쳤다. 이긴 그 도시 어기상 특경법 적용 무기징역 가능. 사기꾼이 사회 초년생 100명에게 전세금 5천만 원씩 총 90억원을 사기쳤다. 전체 피해액은 5억이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5천만 원. 특경법 적용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승나루 요비의 사기꾼은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12년의 벽 뒤로 숨게 됩니다. 피해자는 훨씬 많고 서민들의 삶은 처참하게 파괴되었는데 형량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희귀한 역사. 전세 사기범들은 바로 이 시스템의 맹점을